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경기도 분당의 어느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민수와 지연, 부부가 3살짜리 아들 하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7살의 민수는 대기업 IT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요즘처럼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번갈아 하는 시대였지만 민수에게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들어가는 민수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업무를 마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팀장이라는 직책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아래 팀원들의 일정 관리부터 상부 보고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주말에도 긴급 전화가 걸려오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어요. 민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죠. 반면 34살의 지연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준이를 낳고 키우면서 지연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또 재우는 반복이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창밖을 보면 다른 엄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지만 지연은 말 한마디 건넬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지연에게 유일한 사회적 창구는 육아 커뮤니티였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맘스데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면 전국의 엄마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밤수유가 힘들다는 글에는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고,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하소연에는 100개가 넘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커뮤니티에 들어가 글을 읽고 댓글을 달며 위안을 얻었죠. 낯선 사람들이지만 같은 처지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아내의 그런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는 아내를 보면 답답했습니다. 집안일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녁도 간단히 때우는 날이 많았죠. 민수는 가끔 불만을 토로했지만 지연은 당신이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 모른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은 회사 가면 어른들이랑 대화라도 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3살짜리랑만 있어야 한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를 향한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에 더 몰두했고 지연은 핸드폰 속 커뮤니티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침대에 나란히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을 잡는 일도 포옹하는 일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늦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며 말했어요. 밖에도 좀 나가봐.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 아니야.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 기분 전환될 텐데. 지연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며칠 뒤 커뮤니티에 오프라인 모임 공지가 올라왔어요. 판교 카페에서 주말 오후 2시에 모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고민 끝에 참석 댓글을 달았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 주말 오후 2시였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반가운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들 하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겠다며 먼저 나갔죠. 천천히 다녀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오고. 남편의 배려 섞인 목소리에 지연은 고맙다는 말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이런 설렘을 느껴봤던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판교역 근처 카페는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지연은 예약된 룸 번호를 확인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5명의 엄마들이 도착해 있었죠. 온라인에서만 보던 닉네임들이 실제 얼굴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아이 나이와 사는 동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죠. 지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IT 회사를 다니며 육아는 거의 혼자 하고 있다고요. 다른 엄마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룸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죠. 3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도윤이라고 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육아 커뮤니티 모임에 남자가 오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도윤은 어색한 분위기를 알아챘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와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들은 싱글데디라는 사실에 오히려 호기심을 보였어요. 육아는 어떻게 하세요? 직장은 다니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죠.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 등하원은 본인이 직접 챙기며 요리도 배워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엄마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남자가 육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대단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지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밥 안 먹는 문제, 밤에 자다 깨는 문제, 훈육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육아의 고민은 끝이 없었어요. 도윤은 경청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죠.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눕기만 한답니다. 다른 엄마들도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하며 동조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지연은 도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남자. 그리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우며 책임을 다하는 아빠. 어쩐지 민수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연도 일어나려는데 도윤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모임 있으면 참석하고 싶네요. 지연은 저도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죠. 육아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더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특히 도윤이라는 남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켜자마자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어제 만났던 엄마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메시지들이 오갔죠. 지연도 반갑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도윤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혹시 육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육아 이야기뿐이었어요. 아이가 편식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도윤은 친절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도윤의 답변이 고마웠죠. 남편 민수에게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 대충 넘어가곤 했는데. 도윤은 달랐습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고 때로는 관련 영상이나 자료까지 찾아서 보내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대화의 주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셨어요. 저는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네요. 오늘 뭐 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도윤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사진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 공원에서 노는 모습들이었어요. 지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유 있게 아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항상 지쳐서 힘들어요. 한편 민수는 회사 일로 더욱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야근이 잦아졌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지연이 말을 걸어도 응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저녁 먹을 거 뭐 해줄까? 물어봐도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아이랑 있느라 지쳤는데. 당신은 나한테 관심조차 없잖아.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수는 나도 지친다. 이해 좀 해줘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랑 싸웠어요. 맨날 자기만 힘들대요. 도윤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육아도 일이거든요. 그것도 보수도 없고 주말도 없는 일이요. 누구보다 힘든 거 맞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민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도윤의 굿모닝 메시지가 와 있었고, 밤에 자기 전에도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육아 이야기보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지연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지연은 그런 관심이 좋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울고 있어도 왜 우냐고만 물을 뿐 위로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의 부모들끼리 작은 스터디 모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가끔 만나서 아이들도 같이 놀게 하고요. 지연은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둘이서만 만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온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둘만의 만남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평일 낮 판교 카페였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커뮤니티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죠. 카페에서 도윤을 마주한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단순히 친구를 만나는 것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도윤도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죠. 오늘 예쁘시네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수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이혼은 왜 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깊은 대화가 오갔죠. 그렇게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두 사람은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죠. 매번 커뮤니티 모임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니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아했어요. 지연도 실제로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화장도 신경 쓰고 옷차림도 달라졌죠. 하지만 그 이유는 민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은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도윤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만나자고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점심도 먹자고 했죠.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많아서요. 천천히 구경하면서 돌아다녀요. 도윤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에 들어가 지연이 옷을 고르는 걸 도윤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거 어때요? 지연이 원피스 하나를 들어보이자 도윤은 예쁠 것 같은데요.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그 옷을 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같이 쇼핑을 다니며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시켰죠.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이는 잘 크고 있고요. 남편은 여전히 바빠요. 지연의 대답에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랑은 좀 나아지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해요. 아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대화도 거의 안 해요. 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 씨는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뿐인데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차를 가져왔다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도윤은 이미 차 키를 꺼내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도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하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연 씨 덕분에 요즘 제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연도 저도 그래요. 도윤 씨 만나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도윤이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손을 떼지 않았죠. 오히려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가정도 모두요. 며칠 뒤 두 사람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요. 지연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알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낮이었습니다. 지연은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분당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떨리세요? 도윤이 물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지연 씨를 보고 싶었어요. 잠깐만이라도 당신 품에 있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원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렇게 육아 모임이라는 이름은 불륜의 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지연과 도윤은 같은 호텔에서 만났죠. 지연은 매번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커뮤니티 모임이 있다고, 육아 스터디가 있다고, 친구 엄마랑 차 마시러 간다고요. 민수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활기의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회의가 취소되어 시간이 생긴 거였죠. 집에 들어서니 지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보고 있어 물었지만 지연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커뮤니티 글 보고 있었어. 민수는 그 반응이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밤 민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지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죠.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요. 오늘은 카페 대신 호텔로 가요. 보고 싶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호텔이라니 무슨 뜻일까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아내의 달라진 모습들, 자주 나가는 외출, 새로 산 옷들, 화장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던 행동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죠.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 9시에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1시간쯤 지나 다시 외출 준비를 했죠. 민수는 서재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렸어요. 그리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외출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민수는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연이 주로 사용하는 차였어요. 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 타는 아내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목적지 검색 기록에는 분당의 비즈니스 호텔 주소가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연이 커뮤니티 모임이 있다고 했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떨궜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증거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죠.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지연의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체크인 날짜와 시간 금액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영수증과 함께 작은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 2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필요했죠.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주머니 속 호텔 영수증은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호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했죠.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았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탐정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탐정이 그를 맞이했어요.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한 증거 확보해드리겠습니다. 탐정은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말했죠. 민수는 아내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최근 동선 정보를 넘겼습니다. 의뢰비는 일주일에 300만 원이었어요. 비싼 금액이었지만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탐정은 일주일 동안 지연을 미행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도윤을 만났죠. 첫 번째는 판교 카페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이었습니다. 지연은 오후 2시쯤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고 도윤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탐정은 호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이 객실에서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이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은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장면이 고해상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었죠. 탐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회사를 조퇴하고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탐정은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손잡은 사진,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민수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참담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표정. 그 모든 게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탐정은 USB 메모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원본 파일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적 대응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리를 받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수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고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도윤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오빠가 날 미행했어. 민수는 냉소를 지었죠. 미행 당할 짓을 했으니까 미행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말한 육아 모임이야. 커뮤니티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민수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친구 사이가 하는 거야. 호텔에 몇 시간씩 같이 있는 것도 친구 사이가 하는 거냐고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준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문제가 있었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맨날 회사 일만 하고. 나는 혼자 아이 키우며 외로웠어. 도윤이는 날 이해해줬어. 내 마음을 알아줬다고 지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변명이 돼.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짐을 싸서 근처 모텔로 향했죠. 며칠간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요. 감정에만 휩싸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처리해야 했죠. 일주일 후 민수는 서울 서초동의 유명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차례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갔죠.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호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니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죠.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데 이 정도 증거면 3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진행해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죠. 변호사는 현재 증거로 볼 때 양육권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연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정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죠.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민수는 상간남 도윤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이 도윤에게 전달되었죠.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도윤은 합의를 제안했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연이 활동하던 육아 커뮤니티에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싱글데디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육아 커뮤니티를 그런 용도로 이용하다니 정말 최악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윤의 직장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인사팀에 제보를 한 거였어요. 회사는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도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죠.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내 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도윤은 감봉 3개월과 함께 부서 이동 처분을 받았어요. 승진 누락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도윤과 지연 모두 강제 탈퇴 처리되었습니다. 운영진이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의 아이디를 정지시켰어요. 커뮤니티 공지에는 건전한 육아 정보 공유를 위해 부적절한 회원은 퇴출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죠. 지연은 그동안 유일한 위안처였던 커뮤니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민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양육권은 민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지연에게는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만 주어졌죠.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간남 도윤에 대한 소송에서도 민수가 승소했어요. 도윤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커뮤니티도 모두요. 친정으로 돌아간 지연은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견뎌야 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며칠간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죠. SNS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잠깐의 위로가 평생의 벌이 될 줄은 몰랐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요리도 배웠고 청소와 빨래도 혼자서 해냈어요. 회사에서는 업무 시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육아하는 아빠를 배려해 준 거였죠. 하준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진 것을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민수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아주었고 그림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지연은 한 달에 2번 하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일이 되면 지연은 민수의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엄마를 낯설어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길었던 거예요. 지연이 안아주려 하면 울면서 도망갔죠. 그럴 때마다 지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도윤은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 상환에 들어갔죠. 회사에서의 입지도 좁아졌어요. 동료들은 도윤을 멀리했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연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도 빠듯한 형편이 되었죠. 도윤은 후회했습니다. 순간의 외로움과 욕망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하준이는 아빠 저기 비행기 날아가요 하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비행기네 우리 하준이 눈이 좋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민수는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죠.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가끔 만날 수는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단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 속으로 다짐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하준이를 안아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집에 가자. 저녁 뭐 먹고 싶어? 하준이는 아빠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알았어. 오늘 특별히 계란도 듬뿍 넣어줄게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을 비추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아빠와 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건 죄가 아니지만 지킬 마음을 버린 건 죄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시작이었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한 가정의 붕괴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